반갑습니다. 과학하는 박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엘니뇨 심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포인트에서 질문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콕콕 집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싸그리 다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엘니뇨와 라니냐를 볼 건데, 자, 보시면 평상시가 있어요. 자, 평상시의 상황이 있을 거고요. 엘니뇨의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라니냐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서태평양이 있고요. 이렇게 동태평양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역풍에 의해서 이 표층해수가 넘어가게 될 거고, 이 표층해수는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용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니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엘니뇨라고 하는 거 무역풍이 약화된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이 있는데 이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승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니냐라고 하는 건 무역풍이 더 강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서태평양, 동태평양이 있을 때 이 경사가 더 급하게 만들어진다. 그럼 이 아래쪽에서 용승도 점점 더 활발해지겠구나. 요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들어보면서 이해해보시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무역풍의 세기, 엘니뇨는 약화됐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라니냐는 강해졌기 때문에 나왔겠구나라는 거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남적도해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표층해수의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그 적도 부근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를 남적도 해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남적도 해류라고 하는 거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 같이 약해지겠구나. 그럼 너는 같이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동태평양 용승 보면요. 엘니뇨 때는 약해지는 거죠. 약하다. 라니냐 때는 강해지겠네요 라고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영양염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아래쪽에서부터 이 용승을 따라서 위로 올라오는 염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승이 약해지면 같이 감소가 될 거고요. 용승이 강해지면 같이 증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개념을 이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그래서 개념을 하나로 이어주면서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쪽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많이 넘어갔으니까 낮았을 거겠죠. 자, 그런데 엘니뇨 때는 많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갔겠구나. 라니냐는 더 많이 내려갔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얘는 높다, 너는 낮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서태평양은 원래 높았는데 엘니뇨 때는 덜 올라가게 될 거니까 낮다가 될 것이고요. 라니냐는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사로 이어보면요. 이 경사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 이 둘의 차이값을 우리가 경사라고 보는 거니까 엘니뇨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완만해질 거고요. 라니냐는 더 급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 차 있죠? 결국에 경사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소, 여기는 증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같이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편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엘니뇨는 이 간격이 좁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라니냐는 더 많이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풀 때 상당히 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제 온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니뇨 때는 여기가 원래는 차가웠던 거죠. 왜? 용승이 활발했으니까 굉장히 차가웠을 건데, 자, 이제 용승이 잘 안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표층 수온이 높아졌다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라니냐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층 수온이 올라갔죠. 혼합층, 따뜻한 물도 깊어지는 거죠. 라니냐는 얕아지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등수온선인데 20도씨 등수온선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따뜻한 물입니다. 이 따뜻한 물도 깊어지겠다, 너는 얕아지겠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 여기 말하는 거죠.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니까 더워질수록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도 깊다,
얘는 얕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용존산소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온도가 높을 때 기체가 잘 녹아요? 온도가 낮을 때 기체가 잘 녹아요? 콜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콜라와 차가운 콜라 어느 쪽에 김이 빠져 있죠? 뜨거운 콜라가 김이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기체는 물에 잘 녹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다면서 그러니까 산소량은 감소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증가하겠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평소에는 온도가 낮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이쪽은 저기압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기압에서 상승기류,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다라고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압이 내려가게 될 거고요. 이쪽은 올라가게 되겠다. 그래서 엘니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동태평양에서는 홍수가 날 수 있다. 서태평양은 가뭄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더 고기압, 더 저기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동태평양 해면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이 작아진다, 라니냐는 커진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서태평양은 이쪽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커진다, 작아진다가 되겠죠. 이제 동태평양 강수량을 보면요. 평소에는 고기압이라서 비가 잘 안 내렸는데 이제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라니냐는 비가 더 안 내려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는 잘 안 내려요. 라니냐 때는 더 많이 내려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표층 수온차, 기압차라고 되어 있는데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의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차이 간격이 좁혀지는 게 엘니뇨입니다. 멀어지는 게 라니냐예요. 자, 그래서 엘니뇨는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긴 한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는 이쪽이 온도가 낮고 이쪽이 온도가 높았으니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갔을 테니까 차이가 줄었겠구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니냐는 더 많이 벌어졌겠죠. 자, 마찬가지로 기압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은 고기압, 이쪽은 저기압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엘니뇨니까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죠. 라니냐는 더 많이 멀어지겠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심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수능 지구과학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 통합과학에서 다루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히 우리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키워드가 서태평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서태평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태양복사 에너지 편차라고 되어 있는데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복사 에너지의 편차라는 건 지금 내가 측정을 하고 있는 시기에 태양빛이 평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양의 값. 잘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음의 값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화창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태양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도달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많이 꼈다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하나가 엘니뇨와 라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를 갖고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를 갖고 있죠. 양의 값이라고 하는 건 화창해진 거예요. 그런데 서태평양은 원래 비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 비가 내려오다가 이제 화창해졌어? 아, 이거 엘니뇨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더 비가 많이 왔어? 더 구름이 많이 꼈구나. 이게 라니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요. 자, 이쪽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A와 B 중 한 시기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양의 값을 갖는 거죠. 20도씨 등소온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따뜻해졌어. 이쪽은 차가워졌어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E와 W 이건 경도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동태평양은 더 따뜻해졌대요. 원래 차가웠잖아요. 따뜻해졌어? 여기가 엘니뇨구나. 그러면 이게
B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A에 해당한다? 아니다, 너는 B다 라고 잡아주시고요. 자, 니은 보시면 B일 때에는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이 평년보다 건조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엘니뇨를 말하는 거니까 서태평양에 비가 잘 안 오게 되어서 건조하다,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보기인데요. 서태평양의 해면기압 그리고 동태평양의 해면기압, 이거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고요. A라고 하는 것이 라니냐, 그리고 B가 엘니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태평양은 평소에는 저기압이었는데 라니냐가 되면은 그게 더 심해질 거니까 내려가겠죠. 동태평양은 반대로 올라갈 거고요. 엘니뇨의 경우에는 서태평양은 원래는 저기압이었는데 이제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는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클 거기 때문에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쪽이 엘니뇨가 되는 거니까 이 값 전체가 엘니뇨. 그래서 B가 더 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 이게 맞는 보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이 4번이다 라고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